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평관의 식신이에요. 평관의 식신. 식신이 칠사를 제복한다. 이게 뭐예요? 이 말이. 식신제살. 그렇죠? 식신제살. 중책을 얻었으나, 중책이라는 거는 평관인 중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칠사를 깔고 있는 사람들 보러 뭐라고 그러냐면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하니까 중책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학문의 경륜과 지혜가 부족하던 차에 식신이라는 지식과 학문을 얻어 비로소 수임을 다한다. 칠사는 중책, 어려운 일, 책임져야 될 일. 식신은 그거를 해결하는 일. 그러니까 중책하고 해결하는 게 같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운에서 칠살 식신운이 들어올 때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요, 중책을 맡는다. 그런데 네가 수행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가난 속에서 이 일을 하여 생활고를 면한다. 칠살은 평관은 어려움, 고통, 가난이죠. 식신은 먹을 거죠. 고생 끝에 살아나는 거죠. 미취업이나 사업 부진 속에서 경기 회복이나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상황을 이뤄 채무 상환은 물론 성공할 수 있다. 미취업이나 사업 부진이 바로 칠살이에요. 평관. 근데 식신이 들어오니까 살아나는 거죠. 이거는. 질병으로 고통. 평관은 질병이죠. 식신은 약이라고 그랬어요. 약 또는 먹는 거. 그러니까 치료를 좋은 약을 얻어 치료를 받을 수 있죠. 힘들고 고통 속에서 단련한 운동선수가 상대방을 제압하여 승리한다. 힘들고 고통 속에서 단련하는 게 그게 칠살이죠. 근데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제압해서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길흉을 볼 때 이런 운이 올 때는 흉이 아니라 길로 보는 거죠. 그렇죠.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고통받고 있던 중 평화와 풍년을 맞아 삶에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형태만 틀리지 어려웠는데 해결되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 평관 식신은 이게 어려웠었는데 식신이 들어와서 해결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1번은 이거 이렇게 뭐 시험 공 보듯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상황은 이 상황이냐 이 상황이 이상이냐 이거는 그 고객, 사주 상담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 보면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파, 얘가 병이 걸려서 언제 나을까요? 식신이 들어올 때 낫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상관 막 이렇게 들어오면 낫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운이 식신 이런 게 들어오면 내년에는 좋아집니다. 지금 아프고 있어 누군가가 병화일주가 근데 내년은 식신 들어오죠. 그럼 병화일주가 오래 아프고 있으면 내년에는 낫는다 이러면 맞아요. 내년에 식신 들어오니까. 그렇죠? 자, 혹한이나 혹서에 시달린 중 난방, 냉방, 에어컨 이런 게 다 식신이라고 그랬죠. 이 얘기죠. 여자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음으로써 정식으로 가정이 이루어진다. 평관은 남편, 식신은 자식. 그러니까 이런 운에 결혼을 하면은 문제가 없죠. 그래서 남편 자식 들어오는 운이죠, 이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평관이 아니라 평관의 상관. 이거는 느낌이 어때? 평관에서. 안 좋죠? 칠살은 날치는 거고 상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탈기, 기운을 뺏는 거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병 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기운까지 빠져버리는 거거든. 칠살견 상관이면 설진지화, 설이라는 게 설기, 기운이 빠지는 거죠. 기운이 다 빠지는 화를 당한다 이런 뜻이죠. 예. 나쁜 거죠 아주. 칠살로 인해 가난 질병에 걸려있는 형편에 상관이라는 설기를 당함으로써 몸에서 기운이 완전히 빠져나가 화를 당하는 상으로 가히 건강의 이상, 도둑 맞는 거, 사기당하는 거, 관제구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치명적인 재앙
치명적인 재앙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운에서요, 평관상관운이 들어온 사람 치고 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나이 들어서나 어렸을 때 이런 운이 들어오면 뭐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겠어요. 나이 들어서 어려서 100% 건강이야 이거는 건강으로. 응? 뭐 그런 거로 될 수도 있고 혈압 이런 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 질병은 이미 칠살로 혈압이 있던 과정에 상관에서 도탈지기가 되므로 더욱 몸이 약해서 사경이 이를 수 있다. 합병증, 악성 질환, 노약자의 경우 이런 오면 죽는다. 이러면 맞아요. 그렇다고 이런 온다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건강이 몹시 나빠지므로 주의를 정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이운에 죽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뭐 진짜 뭐 죽어버리거든. 옛날 같았으면은 조선시대 같으면 죽어요. 이런 운에. 근데 요새는 안 죽어. 이런 운에도. 죽고 싶어도. 근데 안 죽더라도 몸은 나빠지죠. 근데 이제 이런 거야. 대운이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세운이 7살이 들어왔네? 세운이? 또는 상관 들어왔네? 이럴 때 잘 가. 대운이 나쁜데 세운이 이렇게 나빠버리면. 그때는 거의 치명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사업가는 이미 막중한 부채로 운영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게 평관이죠. 이게. 사업가는 평관운에는 다 힘들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뜻하지 않은 질병이 생기거나 도난당한다든가 실물, 관제구설, 엎친 데 덮치는 거죠. 치명적인 손상을 입음으로써 진퇴양난에 빠진다. 자칫, 복역, 잡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관이니까. 이런 일까지 생길 수가 있다. 다 망하는 거지 뭐. 이거는. 자, 여자의 경우 허약한 체질에 상우병까지 생겨 평생 질고를 면치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남편과 또는 정부, 그러니까 7살이니까 이거를 정부로도 본 거예요. 사이에서 여자아이를 낳고 이 상관은 신병철의 상관은 여자아이로 봐요. 이거는 오늘 보니까 사주 상담에 해가 상관 2개가 딱 있거든. 딸이 둘이더군요. 그러니까 상관으로 근데 그게 어떤 경우는 맞고 어떤 경우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꼭 성별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쉽게 가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딸이든 아들이든 둘이다. 딸 둘이든 아들 둘이든 둘 중에 하나 맞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식은 둘이다 그래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게 자식이에요 딸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당신 것만 보고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돼.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고. 그죠? 혼자 만드는 거 아니잖아 사실은. 그런데 그 남자는 신랑도 똑같았어. 신랑도 똑같았다니까. 개수 이렇게 있었다고. 예. 그러면 겨우 같아. 그러니까 테크닉이 들면 이게 막 피해 다니는 방법이 있다고. 그죠? 그러고 이제 꼬치꼬치 해물면 내가 무당이냐 이래버리면 돼. 아니 진짜 있잖아요. 별 희한한 질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오늘 내 희한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참 어이가 없었던 것도 있었는데. 샤오지가. 그래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헤어졌어 또. 아이를 낳고 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상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자 운에서 상관은 남자를 치는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애 낳고 남자가 헤어지면은 부양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 부담 고충이 생길 수가 있죠. 자식으로 인해서 빚을 지거나 양육상 어려운 고통을 치료한 일이 여자든 남자든 이러는 힘들다 이거죠. 근데 여자는 요 글자가 의미하는 글자죠. 이게 남자 이거는 자식. 그 남자와 자식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거죠. 여자의 경우는. 예. 그리고 남자도 사실은 상관이 들어왔으니까 남자도 자식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상관이 관을 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좋은 게 없어요. 공직자는 업무가 과중한 까닭에 주야 근무로 인해서 몸이 약해진 사이에 질병이 침투, 근무에 더욱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직장 유지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공직자는 상관운이 들어오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일이 너무 어려운 거죠. 업무 과중. 예. 그리고 이런 게 대운도 그렇고 세운도 그렇고 월운이 들어와도 그 달에는 힘들어요. 이거는 잘 맞아요. 근데 대운이 저런 데다가 세운까지 월까지 가면 그때 죽은 거지 뭐. 예. 자, 평관상관은 문제가 있었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관에 상관 더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참 많네. 나쁜 게. 그렇죠? 중요한 직책에 있던 사람이 유언비어, 적절히 못한 직원 등으로 관제 구성. 그러니까 이런 그 관하고 이게 평관이든 정관이든 상관하고 같이 들으면은요 관이 깨지는 거예요. 예. 그 공직자들은 이럴 때 이제 말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유언비어 이런 걸로 문제가 생긴다. 적절치 못했던 직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막 위에 사람 비난하고 옳은 말하고 이런 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언론인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취재해 발표한 기사가 문제가 되어 곤욕을 치른다. 필화, 설화 사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많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외에 칠살 상관의 흉한 일로 실형언도 재산가중 자녀의 폐륜 사건들이 발생될 수 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면 재판을 하고 있어. 재판 이길까요, 질까? 이런 운에 지는 거예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제 활용하는 게 월은 그 해는 안 그래. 그러면 재판을 어느 달에 하느냐로도 틀려진다고. 이런 달에 재판하면 불리해, 유리해? 불리해. 이런 달은 재판을 안 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한다. 그리고 정관 인수 이런 운이 들어올 때 하는 게 이기죠. 그러니까 그런 달은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것도 잘 맞아요. 실제로 월 이런 거 그렇게 활용하면 되죠. 자, 이번에는 평관의 편제입니다. 평관 편제는 자, 칠살이 욕제, 편제는 욕제죠. 욕제를 만나면 욕심이 화를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평관은 힘든 거고 편제는 욕심 버리는 거잖아요. 거의 이런 운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돈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돈 욕심 부리면 그 돈 욕심으로 인해서 힘들어져. 거꾸로. 자, 봅시다. 욕심이 한치 자라면 범민도 한치 자란다는 말 같이 욕심이 재앙을 부르는 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운에 무슨 일이 잘 벌어지냐면요. 과잉 투자. 욕심을 부리는 거야. 아니, 이런 거지 뭐. 이 가게를 10평짜리 만들어 놓으면 100만 원 벌. 그래? 그러면 30평 만들어서 300만 원 벌겠네. 이런 계산해서 30평짜리를 만들어. 근데 그렇게 정비해서 매출이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0평짜리 하려면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 이럴 때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부동산 투자 개념으로 큰 아파트를 사. 자기 돈은 10%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이러면 그게 안 팔리고 묶이면 어떻게 돼요? 이자 내고 원금 갚느라고 죽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운에는 과잉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투기심이 생겨. 왜 투기심이 생겨요? 편제가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투자하여 과중한 부담을 지고 물질 양면에 물심양면인데 물질양면이라고 그래서 손상을 당하여 재산 탕진의 관영지에까지 면키 어렵다. 이 신명철학 여기 교재에는 이 표현이 조금 과격한 게 좀 있어. 실제. 그래서 실제 이런 운에 전부 다 재산 탕진 관현지획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비슷한 거는 돈으로 고생하는 건 거의 맞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나 이런 얘기나 이런 얘기 해주냐는 거는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해결해 주면 돼요. 그거는. 투기성 과욕으로 인해서 밀수, 절도, 강도, 사기, 도박. 아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운에는 100% 당하는 거예요. 직업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면 잡혀간다 이거죠. 이럴 때는. 남자는 외실을 가까이어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더욱 책임이 가중되고 두 집이 이건 뭐냐면
칠살은 평관은 자식이고 편제는 외실이잖아. 그런데 결국은 두 집 살림하니까 어떻게 돼? 힘들어지죠. 돈도 나가지만 건강도 문제가 된다고 이럴 때는 칠살로 들어오니까.